한국기계연구원의 로봇 기술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실 기계연 박찬훈 로봇 메카트로닉스 연구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한국기계연구원 박찬훈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기계연구원의 로봇기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은 이제 몇 개의 연구실이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그러한 미래를 위한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우측을 보시면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감독은 로봇이 미래에는 인류의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상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을 보면 현재의 로봇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특수한 작업을 잘하는 로봇들이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아까 정성인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현장에서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현재 로봇들이 잘 하지 못하는 작업들은 일반화된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로봇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이렇게 특정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작업들을 잘 못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러한 작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비대면의 중요성이 강조돼서 인간이 하던 서비스들이, 기존에는 로봇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던 많은 서비스들이 로봇에 의해서 좀 제공이 돼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것은 비단 공장이나 이러한 생산 시설뿐 아니라 가정, 식당, 관공서, 물류센터, 노인복지시설, 이런 여타의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냐 서비스 로봇이냐, 예전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분류들을 많이 하지만 기술적 수준에서 이제 많은 공통점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언택트 서비스와 관련된 로봇 기술들이고,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물건들을 파지할 수 있는 맞는 그리퍼, 그리고 똑같은 목적을 가진 로봇 핸드,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위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자동화된 로봇 기술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신체 기능 지원 로봇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이고, 하나는 로봇 의족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택트 서비스 로봇 기술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는 것 같은 이러한 작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는 로봇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능형 그리퍼, 만능 그리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공장에서 하는 작업이 됐든, 아니면 식당에서 요리가 됐든, 아니면 또한 식당에서 서빙하는 작업들이 됐든, 여타의 많은 비대면 서비스를 상상을 해보면 그 로봇들의 특징은 작업이 좀 불특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어야 하는 것들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칼도 다루어야 할 수 있고, 식재료도 다루어야 할 수 있고, 그다음 여러 다른 종류의 식기류들도 다 다루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그리퍼나 핸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퍼가 현재는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지는 맞는 그리퍼라 이름 붙인 그리퍼를 개발을 했고요. 구조를 보시면 통상적인 집게형 그리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파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핵심 기술이 들어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직사각형 물체를 잡는다 치면 저 노란색 부분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움푹 들어간 채로 저희가 다시
그 노란색 부분을 말랑말랑하던 노란색에서 단단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눌러서 마찰력에 의해서 잡던 것을 이제는 그 물체의 형상대로 그 파인 홈에 물체가 끼이는 구조가 돼서 뭐 어떤 형상의 물체라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 끼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서 두부 같은 말랑말랑한 물체도 잘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만든 그리퍼를 가지고 삼계탕 요리를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냄비고, 저 냄비는 뭐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마트에서 구매한 냄비이고요. 그리고 생닭을 잡습니다. 저 생닭을 잡는 과정에서도 그 말랑말랑했던 부분이 생닭 모양으로 이제 변형이 되고 다시 단단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생닭이 저 그리퍼에 끼이는 구조가 돼서 생닭을 이제 다치지 않고 파지할 수 있었고 같은 원리로 대추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교적 무거운 물체도 같은 원리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물통도 잡아서 지금 물을 붓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영상의 마지막에 보시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작업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뭐 요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얼마나 다양한 물체들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일종의 칵테일을 만드는 영상인데요. 주스병을 잡아서 물을 따르고 물이 아니죠. 네, 음료수를 따르고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사온 레몬을 반으로 절단한 것을 잡습니다. 레몬마다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미리 프로그램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저것을 이제 또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착즙기에서 눌러서 이렇게 착즙을 합니다. 이제 저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레몬을 잡기 위해서 말랑말랑한 구조이지만 이렇게 파지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그 단단하게 변해서 착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역시 사람이 잡는 손잡이 부분을 영상이 왜 진행이 안 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전구를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재료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가정에서 혹은 여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이게 2배속 영상인데. 어쨌든 그 이제 그 파지 굉장히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전구들이 있는데 그 전구들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제 파지가 됐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집게형으로 되어 있는 그리퍼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잡을 수 집게형 이제 집어서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좁은 공간에 있는 것들은 잡기는 좀 부적합해서요. 이제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잡을 수 있는 그리퍼를 저희가 흡입형으로 개발을 했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흡입형으로 물체들을 이제 잡아 올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끝에 모양을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코끼리의 코처럼 이렇게 물체의 형상에 맞게 잘 변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흡입형이기 때문에 공기를 흡입해서 흡착을 하는데요. 이 공기가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곡률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잡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저 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저 그 흡입형 그리퍼의 말단이 수동으로 변하긴 하지만 그 굉장히 거의 동일한 형상으로 돼서 저 그림으로 된 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직각면에서도 사실 극단적으로 흡입이 가능해서요. 이게 저희가 목표를 하는데도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체들이나 도구들 그리고 공장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흡착에 의해서 파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그 렌치도 잡아서 이제 작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렌치를 가지고 큰 힘을 내기에는 흡착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그 비전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체들은 비전 시스템에 등록된 게 아닙니다. 학습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박스 안에다가 저희가 임의의 물체들을 그냥 마구 이제 적재를 해놓은 상황이고
비전 시스템의 역할은 저 물체들이 그냥 대략 어디 있는지 포지션만 찾아냅니다. 그러면 저희 그 그리퍼가 뭐 대략 가면 그 물체의 형상대로 변형하면서 이제 흡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체들을 이제 꺼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면 비전 시스템에 해야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단가가 극단적으로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 평평한 면을 찾아서 뭐 경사지게 로봇이 접근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직 상하 운동만 로봇은 하면 되니까, 저희가 이 데모에서 보인 것은 육축 수직 다관절 로봇이지만 XYZ 직교잡이형 로봇으로도 이제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 실제 시스템 구성 단가 면에서 굉장한 이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핸드인데요. 저희가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만나는 그 물체들을 이제 다루기 위한 그 연구였고요. 영상에서 이제 보이겠지만 뭐 간단한 작업을 시연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리퍼도 핸드도 많았지만 기존에는 크기 면에서 사람의 핸드보다는 좀 컸고, 그 다음에 사람 손이 가지는 자유도보다는 좀 작은 자유도를 가졌고,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PET병을 꽉 찌그러뜨리듯이 큰 힘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큰 힘을 내려면 보통은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타를 직결하는 방식도 사용을 하고 뭐 와이어로 당기는 방식도 사용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두 가지 방식의 장점만 획득을 해서 그 팜 내에 모타들을 다 집어넣고 팜 내에 있는 그 모타들의 동력이 손가락으로 전달될 때 이제 직결 방식도 아니고 와이어 방식도 아니게 패러렐 링크 방식으로 이제 전달되도록 해서 이 핸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분무기를 작동하는 영상입니다. 마트에서 이제 저희가 분무기를 구매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분무기를 조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로봇이 분무기를 인식하고 지능적으로 조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로봇을 티칭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죠 한 것은 지능의 수준에서는 아직 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개발한 로봇 핸드의 그 기능 면에서는 저러한 이제 작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핸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이제 가위질하는 영상인데요. 문구점에서 이제 저희가 구매한 가위이고 아직 어설프기는 하지만 가위질하는 이제 동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이 가위질이 사람한테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실제 가위질을 하려면 힘의 전달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게 이제 가능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그 검체 로봇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겹치면서 저희가 지난번 대구 사태 때도 그렇고 이제 경험한 것은 검체 과정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를 위해서 그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이제 검사를 하는 그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상단 그림을 보시면 슬레이브 로봇을 보고 계신데요. 환자 앞에 로봇이 있어서 그 검사를 로봇이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마스터 사이트에 있는 의사 앞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스터 사이트에서 의사가 그 마스터 로봇을 운전을 하면 원격지에 있는 슬레이브 로봇이 이제 움직여져서 이제 코에 면봉을 집어넣고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이고요. 로봇이 자동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격지에 있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저 로봇 앞에 그 검사 키트를 사용자가 부착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부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을 하고 나면 그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나고 나면 또 환자가 그 검사 키트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그 회수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검사 키트를 이제 받아와서 저렇게 간단하게 부착을 하고 지금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리모트로 지금 운전을 해서 코에 이제 그 검체 키트를 집어넣고요. 저 과정에서 코 뒷벽에 달 때 힘이 느껴지는데 그 힘이 의사 쪽으로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검체 키트를
환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진은 전체 검사 과정 중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저희 일반적인 인터넷 그 라인을 통해서 원격으로 지금 이 검사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보여드린 영상은 대전 본원에는 이제 의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대구 그 의료로봇 센터에서는 그 슬레이브 로봇이 있어서 이게 그 뭐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12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작업이 원격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구현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의사가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거나 아니면 감염이 굉장히 심한 도시에서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이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그 앞에서 보여드린 그 비대면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체의 기능을 지원하는 로봇에 관련된 기술들을 저희 기계연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제 힘을 쓰는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 그림이 보이고, 아래쪽을 보시면 그 하지가 절단된 환자를 도와주는 의족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어러블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의복형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한 이유는 웨어러블 로봇이기는 한데 형태가 로봇이 아니고 옷이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잠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통상적인 잠바입니다. 근데 그 속에 우측에서 보이는 길이 170mm, 폭 90mm 정도 되는 옷가면 유형 구동기가 이제 들어 있어서 환자가 이 옷가면 구동기를 작동을 시키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뒷 슬라이드에서는 이 옷가면 구동기의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좌측 동영상이 돌고 있는데, 좌측 동영상은 저기 뭔가 꼬고 있죠. 저기 뭐냐면 그 옷가면 구동기에 들어가는 그 구동기의 기본은 형상기하급입니다. 근데 형상기하급 그 와이어는 수축률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저걸 저렇게 이제 자동화된 그 스프링을 만드는 장치를 개발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연구에 필요한 만큼의 그 형상기하급 와이어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상단 그림을 보시면 생산된 그 SMA 와이어 스프링을 이제 물에 넣어서 이제 온도를 변화시켜주면 길이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고, 저게 기본적으로 이제 동력원으로 작용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 하단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닥을 꼬아서 뭐 근육 다발체를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SMA 와이어 스프링 10개를 사용해서 옷가무형 구동기를 만든 걸 보고 계시고, 아래쪽에 보면 10kg을 저게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걸 보고 계신데, 그 스프링 와이어 한 개가 직경은 무게는 한 0.5g 정도 되고요. 그 스프링 와이어 가닥 하나는 한 500g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가닥 정도 해서 10kg을 들어 올리고 있는 영상이고요. 이제 좌측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마네킹에다가 개발된 점퍼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마네킹은 힘을 못 내지만 저 옷이 지금 4kg 바벨을 들 수가 있는 걸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측에 그 보면 지금 실제로 입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보아 장치가 있는데, 옷으로만 입고 싶을 때는 저 보아 장치를 느슨하게 하면 그냥 평상적인 잠바이고요. 저것을 이제 조우게 되면 힘을 내는 그런 이제 로봇으로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을 수 있어서 그 지금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그리고 아니면 그 물류를 배달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점퍼를 만드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로봇 의족인데요. 그림의 상단에 보이는 두 제품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거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오소사와 오토복사의 그 로봇 의족입니다. 이 로봇 의족은 오소사의 제품은 한 15,000불, 오토복사는 한 6만 불 정도 하는데요. 아래 보면 이제 이 로봇들이 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족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왼쪽 하단 그림 보시면 걸어갈 때 발목을 버티는 힘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소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걸어갈 때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발목 각도를 제어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로보틱 그 의족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비싼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발목을 버티는 힘에 더해서 그리고 발목의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에 더해서 맨 오른쪽에 보면 발목을 이제 걸어갈 때 차주는 기능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발목에 차지는 기능까지 들어가면 일반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걸음걸이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6만 불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기계원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버티는 힘, 발목 각도의 조절, 그리고 발목에 차는 힘을 다 구현하면서도 가격은 대략 한 15,000불 정도에 맞추는 것을 지금 목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개발한 로봇 의족의 대략적인 형상입니다. 맨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이 그 탄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발바닥 구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핵심 기능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상단에 보이는 것이 발바닥 구조의 발목 관절에 들어가는 그 소형 구동 모듈이고,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인베디드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까만색 박스 속에 지금 들어있는데 저게 또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탄성 발은 탄성 구조가 들어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구동 효율을 높여서 배터리의 소모 속도를 작게 하기 위한 이유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도 그 탄성 구조에 의해서 이제 보행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소형 구동 모듈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완전히 그 외부인들한테는 이제 감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형화된 게 특징이고, 왼쪽에는 인베디드 컨트롤러는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압력, 그리고 걸어갈 때 발목의 각도, 이런 것들 이제 센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현재 보행 상태를 판단하고 그 보행 상태에 맞도록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라고 보이는데 저 배터리는 한번 충전되면 8시간 정도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사용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상단 왼쪽을 보시면 평지에서의 이제 테스트인데요. 이제 평지에서 테스트를 보면 저희가 개발한 의족을 착용했을 때가 일반 의족을 착용했을 때보다 그 보행이 일반인들이 훨씬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의족을 착용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인데, 그 계단 보행에 있어서도 저희 의족을 착용하면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일반인의 걸음걸이에 유사하게 편안한 계단 걸음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보면 경사지 운행인데요. 이게 뭐 경사가 작을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의족을 차게 되면 경사가 급해지면 힘듭니다. 근데 이제 9도 이상 경사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한 그 의족을 착용하고 굉장히 가파른 경사면에서도 비교적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뒤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은 이렇게 실제 실사용 테스트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 착용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족은 자연스러운 걸음을 아주 유동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이걸 신다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신어버리면 와, 그게 진짜 좋은 의족이구나 라는 걸 아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서 기술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언택트 서비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체 기능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언택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물체들을 파지하기 위한 기술들, 그리고 비대면 검체를 위한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저희가 그 기존 웨어러블 로봇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가벼운 옷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그 로봇 기술이지만 결국 우리 신체에 항상 붙어서 저희 그 신체 기능을 도와주는 로봇 의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은 그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그 핵심 기술 연구에 이제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연구의 방향이 한 5년 정도 전부터 연구원 전체가 지금 이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구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시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은 질의 가운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얼마나 빨리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까요?
단순 데모가 아닌 실제 집안 환경 속에서도 적용 가능한 로봇이 가능할까요?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또 그런 로봇이 양산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로봇이 대중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기대했을 때는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 될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두 가지가 이제 달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드웨어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그 로봇들이 해줄 수 있냐 하는 기능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로봇들이 얼마나 싸게 공급될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얼마나 싸게 공급될 수 있냐의 문제는 기술 개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 얼마나 많이 팔려서 이제 제작 단가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내려갈 수 있냐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많은 문제를 이제 푼 것처럼 유사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뭐 곧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서 여러 대기업들과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혹은 이제 우리가 생활 중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서 저희가 이제 기계원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리퍼에 관계된 핵심 기술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지능에 관련된 기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능은 발전 속도로 볼 때 뭐 저희 상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기술들은 좀 상대적으로 느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년 혹은 15년 정도 이내면 많은 곳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로봇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